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들이면서 좀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장 초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개장 초 우리 증시는 미국에서 달아온 부채 한도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불안감이 감돌았죠. 보합권에 머물던 두 시장은 앵커 말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830선에 올라선 거죠. 시총 상위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주가를 올렸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 등 코스닥 대형주들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연고점을 다시 쓴 환율은 외인들의 국내 증시 매수세에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은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인데 증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전망이 나온 곳은 DB금융투자입니다. 우려와 달리 의외의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한 건데요. 코스피가 직전 고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 3,000피 화려스닥, 당신의 촉에 베팅하라로 정했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 기준 신고가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포인트입니다. 장중 최고 기록은 이보다 열흘 전에 3,316포인트이고요. 이렇게 예상하는 첫 번째 근거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차트에서 확인하듯이 이 지수의 미분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해당 지수는 각 국가들의 6개월 뒤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데 이 값의 변화율이 코스피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검은색 선이 이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 증분이고 초록색 선이 코스피인데 이 검은색 선이 골로 갈 때마다 코스피도 함께 빠지고요. 이 마루로 올라설 때마다 코스피도 같이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2007년과 2008년에도 최근에는 2년 전의 증시 하락과 지난해의 상승을 앞두고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결국 산술적인 계산과 예측의 결과라는 건데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 좀 살펴보죠. 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돈의 힘에 의해서 또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증시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금융장이 올 것이란 전망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꼭지를 찍었다는 점, 또 은행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이유에서죠. 나아가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띄우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실적 장세에 대한 근거로는 구매력과 소비 심리를 드는데요. 물가가 빠진 데다 고용 시작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어서 구매력을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가 바닥을 찍은 상태라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점도 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상대로 가면 좋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사실 맞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봤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도 살펴보죠. 예. IB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에 상승 장세를 펼칠 것이라면서 일단 2,800을 상단으로 잡긴 했는데요. 역시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보긴 하는 건데 우선 다음 달 이후 발표될 물가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역사적 골목가를 겪었던 만큼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죠. 게다가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라는 점에서 반도체 바닥론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상이겠죠. 네. 그럼에도 최근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후폭풍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침체 가능성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은행들의 신용 이슈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 과거에도 매년 9월에서 10월에 증시 위기설이 나왔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나아가 역사적으로 하반기 증시는 하반기 상황 자체보다는 내년도 증시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경기와 실적의 회복은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증권사 한 곳은 3,300을 외쳤는데 다른 한 곳은 2,800을 본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박스피를 내다본 곳도 있습니다. 예, 삼성증권의 추측입니다. 하반기 코스피 올라야 2,600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3분기 2,200에서 2,500, 4분기 2,300에서 2,600을 목표치로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 증시는 부침이 반복되면서 조정장에 머무릴 거란 거죠. 일단 과도기 국면을 먼저 통과한 뒤에 내년에나 상승 랠리가 찾아와서 3,000포인트 탈환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인데요. 이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이 9월 FOMC부터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이 이에 분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연준의 금리 등결이 계속될 경우 이는 증시 침체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수로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금리 인하는 시장의 기대일 뿐이라는 건데 최근 1년을 볼 때 미국 연준은 말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좀 시장이 설레발을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이 다르니까 투자 전략도 다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습니까? 예.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 삼성증권부터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준을 2,400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수가 만약 이 밑으로 빠지면 투매보다는 보유, 관망보다는 전략 매수를 하라는 건데요. 자동차나 IT 하드웨어, 2차 전지 등 실적 모멘텀을 가진 중대형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때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거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기회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IBK 투자증권은 반도체와 바이오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들이 낙폭이 큰 성장주라는 판단에서인데요. 반도체가 자동차를, 바이오가 2차 전지를 캐치업할 예상입니다. 변준호 연구원은 지금은 불황매, 호황매 시점이다. 즉,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파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